요즘 들어 걷다가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 의자에서 일어날 때 한 번에 일어나지 못하는 순간이 늘지는 않으셨나요? 예전엔 가볍게 하던 계단 오르기도 어느 순간부터 숨이 차고 무릎이 먼저 신호를 보내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변화가 느껴질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정말 나이 때문만일까요? 이 신호들을 그대로 두면 근육은 더 빨리 줄고 균형 감각은 떨어지며 결국 넘어짐이나 낙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실제로 고령자의 낙상은 골절뿐 아니라 이후 삶의 자신감까지 무너뜨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 뵙다 보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운동이 좋은 건 알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혹은 괜히 하다가 더 아플까봐 겁나요. 이런 마음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젊을 때처럼 땀 흘리고 뛰는 운동을 떠올리면 시작하기도 전에 부담부터 느껴지실 수밖에 없지요. 실제로 무리한 운동을 시도했다가 관절 통증이 심해져서 오히려 운동을 완전히 끊어버린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운동은 열심히가 아니라 제대로가 훨씬 중요합니다. 70대 초반의 김 어르신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몇 년 전부터 다리가 자주 후들거리고 외출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집에서는 괜찮은데 밖에만 나가면 혹시 넘어질까봐 괜히 몸이 굳어버린다고 하셨죠.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TV에서 본 체조를 따라 하셨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무릎이 붓고 허리가 아파 중단하셨습니다. 그때 어르신은 나는 운동 체질이 아닌가 보다라고 스스로 단정 지어버리셨죠. 하지만 문제는 운동이 아니라 방식이었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고무줄과 같습니다. 쓰지 않으면 점점 탄력이 떨어지고 갑자기 세게 잡아당기면 오히려 끊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시니어에게 필요한 운동은 이 고무줄을 천천히, 자주, 부드럽게 다시 쓰는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뿐 아니라 신경 반응 속도, 혈액순환, 호르몬 균형까지 함께 변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힘만 키우는 운동이 아니라 균형과 반복, 그리고 회복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해결 방법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기구나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집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운동 루틴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 몸이 기억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연구에서도 시니어가 규칙적으로 가벼운 근력과 균형 운동을 병행했을 때 낙상 위험이 크게 줄고 보행 속도와 일상 활동 능력이 개선된다는 결과들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약처럼 즉각적인 효과는 아니지만 몸속에서 서서히 변화가 쌓이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하루 중 몸이 가장 덜 굳어있는 시간, 보통 아침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가 좋습니다. 먼저 의자에 앉아 발바닥을 바닥에 완전히 붙입니다. 발끝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10번 정도 반복해보세요. 이 동작은 종아리와 발목을 깨워서 걷기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그 다음에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펴고 다시 내리는 동작을 번갈아 가며 해줍니다. 이때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호흡입니다. 숨을 참지 말고 내쉬면서 다리를 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일어섰다 앉기 운동입니다. 손으로 의자를 꽉 잡고 천천히 일어났다가 다시 앉는 동작을 5번에서 10번 정도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깨워서 실제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어나기 능력을 키워줍니다. 만약 무릎 통증이 있다면 횟수를 줄이고 통증이 없는 범위까지만 움직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아프면 참고 하는 운동은 시니어에게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균형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싱크대나 벽을 잡고 한 발을 살짝 들어 올린 채 10초 정도 버텨보세요. 처음에는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루에 몇 초라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형 감각은 나이가 들수록 더 빨리 퇴화하지만 동시에 가장 잘 회복되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하셔야 할 분들도 있습니다. 심장 질환이 있거나 어지럼증이 잦은 분, 최근 낙상을 경험하신 분, 혈압약이나 혈당 조절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운동 강도를 조절하셔야 합니다. 몸 상태는 사람마다 다르고 비교는 필요 없습니다.
다시 김 어르신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분은 위와 같은 간단한 루틴을 하루 15분씩 일주일에 5일 정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가장 먼저 달라진 건 두려움이었습니다. 걷는 속도가 빨라졌다기보다는 발을 내딛는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셨죠. 잠도 깊어지고 낮에 괜히 늘어지던 피로감도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가벼운 스트레칭, 하루 20분 정도의 걷기,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더해주면 효과는 더 좋아집니다. 운동은 혼자 떨어져 있는 행동이 아니라 생활 전체를 조금씩 바꾸는 시작점입니다. 아주 조금만 바꿔도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오늘 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몸은 아직 여러분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말고 함께 가봅시다. 여러분의 편안한 밤과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